안녕하세요. 저는 학교폭력과 올바른 사회화에 대해서 발표하게 될 2학년 2반 김정은입니다. 네, 저는 중학교 때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을 상담해주는 또래 상담사를 했었는데요. 그때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과 피해 학생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가해 학생들과 상담을 하면서 몇 명 친구들은 반성하고 다시 그런 일 하지 않아서 저랑 만나지 않았는데 꽤 많은 학생들이 다시 학교폭력을 저지르고 저랑 2번, 3번 상담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학생들이 왜 저랑 다시 상담을 할 정도로 학교폭력을 저지르는가 생각을 해봤는데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 학생들이 받은 사후 조치가 그들을 진정으로 반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사후 조치는 저한테 큰 관심이 되었습니다. 우선 학교폭력이란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언어적, 사이버 폭력, 그리고 성폭력을 포함해서 학생들에게 정신적 및 신체적 피해를 주는 모든 폭력 행위를 일컫습니다. 이 학교폭력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의 일탈 행위로 간주되고, 그리고 그 학생들이 가정이나 학교에서 적절한 사회화를 거치지 못해서 일어나는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분류합니다. 제가 방금 사회화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학기 초 사용나 시간에 사회화에 대해서 배웠어요. 혹시 사회화 개념 다 잘 숙지하고 계신가요? 네,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화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생활에 필요한 가치, 지식 등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교화나 처벌, 그러니까 사후조치가 사회화 개념에 해당하는데요. 현재 이 교화 처벌 방법에는 교화에는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그리고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나 심리치료, 그리고 대안교육 등이 있고, 처벌에는 출석 정지, 전학이나 퇴학, 그리고 심할 경우에는 징역형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후 조치에는 사건의 경중,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 학생의 선도 가능성, 그리고 가해 학생, 피해 학생, 그들의 부모님들 간의 화해 정도가 기준을 삼고 있는데요. 학교 생활 기록부에 학교폭력 사실을 기재했다가 만약에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보이면 삭제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교화와 처벌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화를 중시해야 되냐, 처벌을 중시해야 되냐 많은 의견이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떨지 제가 묻고 싶어요. 혹시 허예진 학생,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신가요? 저는 교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사혜진 학생은? 처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입장을 공자의 덕치주의와 한비자의 법치주의를 비교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덕치주의는 우리가 윤리의 서상 시간에 배웠다시피 유학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정치 방법으로 통치자의 덕에 의해 이루어진 정치고요. 법치주의는 법에 의하여 국가를 강력하게 통치하는 것을 말하죠. 공자께서는 정으로 지도하고 형으로 가진언을 하려고 하면 그들 형벌을 피하고자 할 뿐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처벌 수위가 높아질수록 학교폭력 가해자 학생들은 학교폭력의 양상이 더 잔인화되고 음성화돼서 학교폭력을 수사하는 경찰관들이 이들을 찾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이렇게 음성화되고 잔인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반성을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 선생님 눈을 피해서, 경찰의 눈을 피해서 좀 더 어두운 곳에서 학교폭력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이게 진정한 반성의 방법일까요? 그래서 공자께서는 덕으로 인도하고 예로서 가지런히 하려고 하면 백성들은 부끄러워할 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바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공자는 지금 2500년 전의 사람이죠. 지금의 학교폭력을 보고 있는 듯이 형벌이 아닌 덕과 예로서 잘못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인권 교육을 무엇보다 중시해야 되는데요. 전문 상담사의 상담 및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부끄러워함으로써 학생들은 도덕적 행동의 기반을 쌓게 됩니다. 이 도덕적 행동의 기반을 바탕으로 그들이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온
마음으로 피해 학생들에게 사과를 하고 그리고 자원봉사를 하는 등 스스로 반성할 수 있도록 교화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해 학생을 무작정 배척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포용하고 진정한 가르침을 줄 때 그들이 부끄러워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서 다시는 학교폭력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한비자는 인위 도덕으로 덕치를 하거나 백성을 교화하는 것으로는 사회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교화에 중점을 둔 사회화를 하면 학교폭력 가해자들은 사후 조치 및 처벌을 경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을 할 때 자기들 입장에서 어른들이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으니까 그 행동에 실증이 날 것이고 잘못을 반성하지 못한 채 다시 학교폭력을 저지르는 악순환을 계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비자는 인간은 본래 형벌을 싫어하므로 행동 규범을 통일하는 데에는 법만한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이게 조금 체감이 안 와닿을까봐 예시를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게 예시가 제 생각에는 여학생보다는 남학생들이 좀 더 공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밤 12시 10분이에요. 뭐 해야 되죠? 소등 안 하고 열심히 놀고 있었어요.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오십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들어오셔서 불 끄고 자 하고 나가셨습니다. 이런 일 없겠죠? 네, 없겠지만 그런 경우가 지시부리에 벌쩍 보죠. 이러고 나와 이래서 엎드려 이런 후자의 경우 있죠. 이게 조금 더 익숙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전자와 후자의 경우 어느 게 더 효과적일까요? 후자가 아무래도 좀 더 불을 끄는데 효과적이겠죠.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만약에 소등 한 번 안 하면 퇴사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진짜 옆방에서 퇴사를 당했어요. 그러면 12시 10분 전에 불을 끄고 자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학교폭력도 이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 가해자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야 가해 학생들은 그 마음 자체가 사라져서 그 두려움을 통해서 학교폭력이 줄어든다는 것을 뜻합니다. 현명한 군주의 도는 법에 의한 통치에 충실하고 그 법은 사람의 마음을 충실하게 만든다. 바로 한비자의 말입니다. 처벌 수위를 이렇게 올리는 것은 어쩌면 가해 학생들에게 가혹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법도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생활, 조금 더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법 자체에 가해 학생들이 무서움을 느껴야 그 학생들이 다시는 폭력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가해 학생들을 교화시키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강력한 법률이 앞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가해 학생들을 교화를 하려고 하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겠죠. 그 과정에서 가해 학생들이 그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통해서 왜 법이 이토록 자신이 저지른 학교폭력을 규제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깨달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알고 난 다음에야 이제 피해 학생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피해 학생의 마음을 알아 이제 드디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깨닫는 단계에 이르겠죠. 그래서 따라서 저는 학교폭력 경중에 관계없이 강력한 법률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생활기록부 기재 사항 있죠. 이거부터 일단은 수정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거를 삭제하는데 이거 기준이 아까 제가 반성의 정도라고 했죠. 반성의 정도는 매우 주관적입니다. 이런 기준을 통해서 삭제를 한다는 이유로 많이 삭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제도를 굉장히 경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도부터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초범의 경우에도 전학이나 퇴학 등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고 재범의 경우에는 더 가중처벌이 이루어져야겠죠. 제가 이렇게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할 때마다 이렇게 가해 학생들 미래는 생각 안 해주냐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저희보다 일본이 조금 더 일찍 학교폭력의 위협을 겪었는데요. 일본에서는 조치를 강화하면서 학교폭력이 대폭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한참 그 학교 폭력이 좀 심하던 시절, 교사로 재직 중이던 하타사와 세이고가 쓴 희곡 소설 네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를 보면 이 학생들이 이지메를 시켰어요. 이지메 집단 따돌림을 시켰는데 피해 학생이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을 했는데 가해 학생들이 선생님과 면담을 하면서 선생님 집에 보내주세요. 선생님 피자 시켜주세요. 이런 말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반성을 하지 않은 거죠. 이런 아이들의 미래를 보장해달라는 거는 이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사회에 진짜 나갔을 때 이런 행동을 해도 좋다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를 위해서 처벌이 완화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진정한 어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한비자의 말대로 강경한 대응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학교에서만 살고 있죠. 아직 사회생활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학교에서만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 앞으로 사회에 나가 살 일이 많은데 이 친구들이 이제 청소년이 아니라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 나갈 그 든든한 청년으로 만드는 방법이고요. 그때서야 비로소 윤리적인 대한민국이 탄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 폭력이 없는 옥야고등학교, 그리고 이런 옥야인들이 이끌어 나갈 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대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